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 오늘 여기는 서울해생법원이고요. 오늘 제 관련된 손님 채권자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채권자 집회를 열어요. 채권자 집회 열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의견도 듣고 또 이전에 이제 이의신청 기간에 해가지고 채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둬요. 이 사유로는 비면책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열람 해가지고 하자를 들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영업자도 있고 또 월급 받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짜로 회사 이제 이렇게 해놓고 월급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 같은 것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법무사 하면서 그때 대기업 거래처 손보사라든지 은행권 하면 채권자들이 돈 못 받으면 소송해서 강제 집행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하면 이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는데도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이제 법무사인 저한테 이의 신청해가지고 깨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서류가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도 하지만 그거보다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개인회생 파산 진행되다가 인가되어 있는데 돈 자꾸 잘 내다가 이제 폐지되고 있고 적시항고나 전항소, 특별면책 여러가지 개인회생 파산하다 어려운 사유들 소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의신청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해갖고 많이 깨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거 듣는 분은 회생이나 파산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도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칼과 방패 일을 다 해봐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도 이게 하고 나서 7년 이내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도 여러가지 옛날에 했던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법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는 5년 정도는 이상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나 카드 만드는데도 사실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혹시 다른 나중에 더 사업이든 개인 살다가 벌던 보면 더 큰 불운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갚는 방법도 괜찮고요. 만약에 갚기 힘들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죠. 싸운다기보다 이제 잘 되게끔 하고 이전에는 보통 5년 12개월씩 5년 6개월 동안 개인회생 같은 거 갚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안쪽도 있어요. 그리고 5년 뒤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일반회생 10년이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었어요. 다 다르고 젊은 사람들은 파산 잘 안 받아주고요. 개인회생으로 할지 파산을 할지 배우자 재산이 얼마 있고 내 재산이 얼마 있고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잘 계산해 가지고 잘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상담도 제대로 해 가지고 잘 작전을 짜야 돼요. 딱 서류나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 처음부터 다 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내고 이런 것들도 참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이나 개인 삶을 살다가 이제
열심히 살지만 불운한 운 때문에 여러가지 사람이 인생이 길기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인생의 굴곡이 있거든요. 또 버티면 또 나름의 또 좋은 그 인생의 추억도 되고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또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들면 뭐 자살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기를 내 가지고 버티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채권자들도 사실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뭐 자기가 돈이 넉넉히 갖고 준 게 아니고 전 재산일 수 있고 빌려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한도 합의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가지고 좋게 합의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채권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채권자들 수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상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좋고요. 또 개인회생 하다가도 제대로 이제 본부사 사무실 제대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그 관리가 안 되고 막 옮기고 이래 가지고 송달 장소가 안 되고 이러면 중간에 내가 이제 갔다가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직장이 없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안 내면 폐지되거든요. 인간행기, 개인회생. 그러면 나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그 맡겼던 본부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데 보내는데 그게 이제 폐지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적시항고 기간 내면 적시항고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나중에 알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강제 집행하고 이럴 때거든요. 다시 그때는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초안항고라고 있어요. 시기를 놓쳤잖아요. 송달된 걸 몰랐으니까 이때 초안항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하면 되는데 모든 일들이 자기 일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면 밀린 건 돈 내고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항소 이웃을 잘 세죠. 근데 이제 그래 하지 않고 또 처음부터 이제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면 인가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 면책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내가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지 남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죽을 위기에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이한 제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잘 아는 것도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일반인생 이의 신청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지금 아까 채권자 집회 끝나고 지금 사무실 가고 있는데 여기 여기에요, 교대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고 보통 막 이렇게 악성 채무자들도 있걸랑요. 일부러 돈 많이 빌린 다음에 일부러 안 갚으려고 이러면 보통 비면책 채권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행위나 이런 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 갚았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제 그래갖고 처벌받으면 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면책 채권이 돼서 나중에 뭐 개인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다시 이 사람이 돌아오면 강제집행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재산 숨겨놨던 아니면 없을 거 아니에요. 해도 지금 실익이 없고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으로 많이 만들어요. 아니면 이제 사기가 확실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별도로 갚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여튼 저한테 상담을 하든 일을 맡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도
아직 60은 안 되고 52여 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해봤어요. 저도 뭐 안 힘들어 봤겠어요. 버티다 보면 또 살만합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운 일 없이 일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들 다 똑같이 인생 사는 건데 한번 많은 일을 겪어보고 그러면 인생이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